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잘 지내고 건강하시죠? 네.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어요.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분 중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SK케미칼 종목 하나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네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그래.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하는 김에 좀 여러 가지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이왕 이렇게 SK케미칼 관련해서 특히 무상증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 쑥쑥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는 거 이거 보시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다 한 방에 끝내실 거예요. 그러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증자를 먼저 볼게요. 먼저 무상증자, 유상증자 모두 증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증자가 참 중요한 건데 증자 뭐 제가 그냥 막 설명드리면 좋지만 설명드리다 보면은 또 뭐야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써놓고서 제가 뭐 그냥 말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갖고 왔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거기 보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바로 있어요. 증자.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이거 제가 어,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또 주식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증자 또 자본금 이런 것들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자본금, 자본금. 회사에는 여러 가지 돈이 있거든요. 회계상. 회사라는 데는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본금, 음, 뭐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중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뒤에 가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증자다. 증자, 자본금이 싹 올라가요. 유상증자, 무상증자든 자본금 올라가요. 무증은 공짜인데 왜 돈이 올라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주식회사에서 증권을 갖다 발행하고 발행하잖아요.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근거되는 기본적인 돈들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회사에 있는 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발행을 했다. 그럼 주식에 대한 담보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돈 이걸 갖다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본금을 증자할 때는 설비자금, 운전자금의 조달. 뭐 이건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돈을 갖다가 늘려갖고 그 돈으로 딴 데 쓰죠. 설비, 새로운 걸 갖다 사거나 아니면 운전 자금이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이에요. 뭐 자동차 운전하는 자금 아니고요. 네. 회사 사는 사람들 뭐 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운전 자금이라는 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돈입니다. 부채만 빚이죠, 빚.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채를 갖다가 갚아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제 주식회사는 보통 유상증자 통해서 부채를 갚죠. 자본금 대형화로 공신력 제고. 한마디로 자본금을 많이 늘려갖고 공신력도 만들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뭐 이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배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본잉여금 이런 걸로 배당을 할 때 뭐 어쨌든 주주들한테 뭐 주식을 나눠준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익 배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은 뭐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죠. 부채 상환하는 것도 재무구조 개선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뭔가 투자보다는 자본금을 더 늘려갖고 자기 자본을 좀 늘리는 거, 부채는 낮추고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거 이런 거 다 재무구조에서는 개선되는 거로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분산, 유통 주식 수 증가에 의한
원활한 주식 거래 유도. 이번에 뭐 SK케미칼 무상증자도 그랬죠. 너무 비싸면은 증자를 통해서 주가를 좀 이렇게 낮춰갖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그래서 뭐 거래를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기업이 남 좋은 일 합니까? 뭐 주주들 위해서 뭐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뭐 남 좋은 일 잘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경영 안정권 확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경영 안정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경영하는 이 그 대주주들, 오너나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쨌든 그 지분율이나 이런 거를 갖다 확보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좀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만주 있는 대주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다가 뭐 2대1도 있고 많지만 1대1이라고 쳐요. 1대1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주식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전체 주식수도 늘어나겠지만 본인의 주식수도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지분율을 확보를 하면서도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주가가 또 조정받거나 이러면은 추가로 사갖고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영 안정권 확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래서 증자라는 건 뭐냐면요.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자본을 늘리는 거고, 결국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그 뜻이에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돈 나가는 걸 막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제가 이제 돈 나가는 거 막는다는 말씀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돈이 나가는 거 막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어, 기업 돈을 딴 데 이제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기업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대출하는 거죠. 뭐 어디서 돈 꺼서 하는 거, 사채 뭐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돈을 꺼요. 계열사 간에도 돈을 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꺼서 네, 빚을 얻는 거죠. 빚을 얻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채라 그러죠. 본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채권 발행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죠. 네, 뭐 사채 종류, 뭐 전환사채부터 해서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대출을 받건 채권을 발행을 하건 다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식 발행을 하면요. 이자가 없어요. 이자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상한 기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상환해야 된다? 그런 기일도 없어요. 상장하면 끝이니까. 이런 거는 대출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채권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는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주식 주면은 투자자 꼬시기 진짜 좋거든요. 네. 아, 무상 배당한다. 유상증자는 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로 주식 배당한다 이러면요. 오, 공짜 생긴다. 막 이런 인식이 있어갖고 결국은 뭐 투자자들 꼬시기 참 좋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요. 남 돈으로 경영 잘하기 위해서 네, 남의 돈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게 증자죠. 음. 자, 증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받을 때 돈을 내면 그건 유상. 근데 돈 안 내고 공짜로 받는다? 그러면 무상. 뭐 사실 무상이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서 여러 영상들로 설명드렸지만 무상증자하면 무상증자 되는 그 신규로 이제 상장되는 주식 수만큼 주가가 조정되잖아요. 이론 수정 주가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정 주가가 나와서 그 주가가 조정이 돼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상증자 그 비율에 따라 지금 주가가 조정됐죠. 네. 권리락 때 이제 주가 조정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뭐 공짜다 이런 얘기는 글쎄요. 그렇게 공짜는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뭐 주식 내가 50조 더 받았는데 50조만큼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사실 뭐 똔똔이 이런 똔똔이 너무 표현이 이상한가요? 어쨌든 뭐 same 뭐 어쨌든 뭐 네. 뭐 바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거래 이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유동량이 늘다 보니까 유통량이 늘다 보니까 좀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뭐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간접적인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좀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자예요. 갑불상자예요. 갑불상자. 근데 이게 배상할 때 대가할 때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상자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갚는 거. 대가가 있다. 그래서 대가라는 건 이제 뭐 코스트, 프라이스, 에포트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란 뜻이에요. 돈, 대가. 대가를 하고 증자를 하는 거예요. 대가성 증자. 그래서 돈을 내야지 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영어로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영어도 같이 말씀드릴 건데 요즘 서학개미라고도 하죠. 동학개미 말고 서학개미. 화이팅 서학개미. 네.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미 증시나 이렇게 해외 증시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눈 딱 감고 눈을 감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저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해 드리다 보면은 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주린이 분들 다 끝나고 가시는 겁니다.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영어로는요, 유상증자, 페이드인이라고 그래요. 페이드인. 페이드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페이드인, 입금한 거예요, 입금. 돈을 입금해야 주는 주식을 주는 거예요, 돈은. 페이드인 캐피털이라고 그러는데, 캐피털은 자본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 돈이 아니라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라는 거는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있는 담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직접 주식과 관련된 돈이에요. 회사에 있는 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익잉여금부터 해서 뭐 자본, 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중에 자본금은 그 잉여금이란 것도 있어요. 남는 돈. 근데 그 중에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 주식을 발행하면서 있는 뭐 일종의 담보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Paid in capital이에요. 그러니까 캐피탈. 자본금을 어느 정도 납입을 하셔야 주식을 받는다. 이게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paid in capital is the amount of capital paid in 지불을 해야 돼요. by investor 투자자죠. during common or preferred stock issuance 보통주나 우선주예요. preferred stock이라고 하면요. 우선주, common stock 하면은 보통주예요. 한국의 보통주, 우선주. 네, 우리나라에 뭐뭐뭐 우라고 써 있는 게 이제 preferred stock이에요. 우선주. 그다음에 issuance 하면은 발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including the par value. par value 하면요. 액면가예요.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가 있죠.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가 있고 발행할 때 있는 액면가 5,000원이다. 5,000원, 500원. 참고로 SK케미칼의 액면가 5,000원입니다. 네. of the shares plus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그러니까 그 액면가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도 있죠. 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액면가 5,000원인데 뭐 발행할 때 보면 뭐 거의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상증자다 그런 경우들. 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재무제표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건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밸런스, 밸런스 시트라는 시트라 해야 돼요. 길게 시트, 쉿 이러면은요, 끙이에요. 끙이니까 쉿 이러면은 밸런스 시트 하면은 뭐 끙이 밸런스가 있는 건가요? 균형은?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밸런스 시트. 네, 밸런스 시트인데 이게 대차 대조표요. 그러니까 그 대차라는 게 이거죠. 부채와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데 부채, 입금 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liabilities 이건 부채. 네. 보통 equity 자본금과 부채를 많이 나눠요. 이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서 무상증자는요. 앞에서 영어 너무 그냥 복잡하게 나왔죠. 네. 그냥 뭐 이번 기회에 뭐 동서양으로 다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다 알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그렇게 했는데 자, 무상증자는요. 무상이야, 상. 대가가 없어요. 없을 무자. 없을 무자입니다. 없다. 대가가 없다. 공짜, 무료. 그래서 프리야. 예. 근데 프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주가가 수정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 완전 공짜는 아닌데 기업이 자본금을 늘림에 있어서 주주의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프리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본금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보너스라 그래요. 보너스 추가로 준다 그러죠. 보너스 이슈라 그래요. 무상증자 보너스 이슈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무상증자예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걸 보면요. 보너스 이슈 also known as a script. 예. 보면 스크립 이슈라는 얘기로도 써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시는데 기업이 스크립 이슈를 하겠다. 그러면 뭐야? 스크립 이슈가 뭐지? 이러시 마시고 보너스 이슈하고 똑같아요. 무상증자 하겠다는 뜻이에요.
또는 캐피털라이제이션 이슈라고 돼요. 캐피털라이제이션 이슈 또는 자본금을 이슈한다 그래서 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통틀어서 부채하고 같이 이거를 정리한다 그래서 리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디셔널 쉐어이라고 하면은 주식 말씀드리면 돼요. 주식 비율.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식. free additional shares. 공짜의 그 주식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To existing shareholders. 주주예요. shareholders. existing. 기존 주주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dividend, payout 이렇게 나와요. dividend payout은 배당 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비던드 하면은 배당. 혹시나 이제 해외 주식 하실 때 이 얘기가 나오면 배당이 있구나. 페이아웃 한다 그러면은 이거 지급해 주나 보다. 페이아웃 데이터 하면은 언제 해준다. 그러니까 지급일이 언제다. 이런 거 나와요. 또 페이아웃을 위해서는 어떤 컨디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 보면은 그 컨디션 또는 옵션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까지 뭘 해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상증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상증자, 유상증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둘 다 주식수 증가해요. 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유동성은 증가해요.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리고 주식수가 증가한 만큼 주가가 제조종 수정 주가로 해서 좀 싸지잖아요. 제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여러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그거 봐주시면은 네 많이 참고가 되실 거고요. 보시면서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주식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싸지니까 싸다는 느낌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해요. 네. 그리고 둘 다 권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바로 전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증자를 받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네. 권리락일 바로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거기에 대한 증자를, 그러니까 배당을 신규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받아요. 지난 다음에 사시면 안 줘요. 네. 자, 근데 얘는 무료로 무상증자는 무료로 자동 배정이 돼요. 뭐 1대1이다 그러면은 한 주고 있으면 자동으로 한 주 들어오고 2대1이다 그러면은 두 주 있으면 자동으로 한 주 들어오고 이 권리락 전까지만 갖고 있으면요. 근데 유상증자는요. 본인이 청약을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을 해야 받아요. 신규 그 받는 주에 대해서 뭐 얼마 결정하거든요. 그걸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유상은 돈을 내야 되는 거. 무상은 그냥 공짜. 근데 무료로 그러니까 돈 안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유상증자는 본인이 청약을 해야 되는 거고 무상증자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정해야 되거든요. 가격을 이제 주주 총회로 여러 데서 정하는데 할인가를 정해요. 보통은 유상증자 할 때는 좀 싸게 해요. 시가보다 좀 싸게 해요. 그래야지 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죠. 너무 비싸면 누가 유상증자 참여를 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통해서 돈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하면은 뭐 그리고 현재 시가랑 똑같으면은 돌릴 사람 별로 없겠죠. 그냥 차라리 주식시장에서 HTS 기부에서 사고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가를 줍니다. 맞아. 할인가를 줘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한 10% 정도 최소한 할인을 주고 심한 경우는 한 40% 할인도 줘요. 네. 꼬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할인가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 정도 가격으로 할인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내주세요 한 건데 이게 발표가 되면은 기존 투자자들,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할인가가 미래의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10,000원인데 사람들 꼬시기 위해서 조금 싸게 준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9,000원에 줬어요. 근데 주주들은 뭐야? 이 주식 가격이 값어치가 9,000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값어치 있는 주식을 그냥 사람을 더 꼬시기 위해서 좀 더 싸게 준 것 뿐인데 그 주가의 주식의 값어치가 9,000원으로 이게 잘못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인가에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종종 발생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종종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할인된 주식 상장 시 매도 물량이 나와요. 왜냐면 싸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배정받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득일 거잖아요. 싸게 샀으니까. 그러면은 팔아서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해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주식수, 뭐 주당 가격, 유상증자면 유상증자 할 때 한 주당 얼마 이제 하잖아요. 그 가격, 배정 기준일, 언제까지 이제 해야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권리락 바로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정합니다. 정했는데 유상증자는 사실 크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위에서부터가 이렇게 좀 볼게요. 주주 친화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제3자 배정이 있는데 3자 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배정을 하고 그 제3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중에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뭐 특별하게 여기 해당되는 건 없어요. 제3자가 이걸 사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둘이 합작 M&A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만들거나 M&A가 아니라 저기 뭐죠 조인트 벤처 같이 이런 조인트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뭔가 그 공동 사업을 위해서 주고받는 게 있거나 예전에 보면은 네이버하고 그 저기 뭐죠 신세계도 그렇고 막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랑 해서 손정희 그 펀드 쪽이랑 또 네이버 쪽이 또 하는 것도 있죠. 라인 쪽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3자 배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3자가 누군가 들어왔다. 그것도 대규모로 뭔가 있었다. 물론 이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마찬가지 수정 주가로 좀 다운될 수는 있지만 이 회사에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제3자가 투자를 한 거겠죠. 대규모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뭔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그래도 잘 가는 경우 있어요. 유상증자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주가가 잘 움직이는 케이스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제3자한테 신주 인수권을 부여를 합니다. 네,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상장돼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증자된 주식 수라고 보면 돼요. 새로 증자를 했으니까 주식이 늘잖아요. 그 늘어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신주, 새로운 주식 인수권을 받습니다. 제3자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우선 공모가 있어요. 주주만 청약 가능해요. 네. 주주만 청약 가능한데 이것도 신주 인수권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뭐 유상증자를 어느 규모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특정 주주들한테 그 권리를 줍니다.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격 이 정도 가격으로 할인해서 할 건데 유상증자에 참여할 건가요? 하고 기존 주주들한테 물어봐요. 또는 우리 사주, 그러니까 사내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임직원한테. 근데 일단은 사내 임직원한테만 우선 공모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또 기업 윤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외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항의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회 임직원보다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임직원보다는 외부의 그 투자자들, 주주들한테 먼저 이렇게 우선 공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던 뭐 이렇게 해갖고 청약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면 받겠다 그러면 네, 우선 공모이기 때문에 받겠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주 배정 공모인데요. 이거는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그냥 일단 다 줘요. 신주 인수권. 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2대1로 그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두 주 갖고 있으면 한 주에 대해서 유상증자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신주 인수권. 그래서 그 신주에 대한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상장하는 이 신주에 대해서 주당 10,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을 입금을 해야 받아요. 입금 안 하면 그냥 안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내가 이거 살게 이런 의사를 표현 안 하면요. 자동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뒤에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신주 인수권도요. 사실은 거래가 가능해요. 보통 보면은 유상증자 떴을 때 나는 이거 더 이상 살 거 없어. 안 사. 아니, 나 돈도 없어. 그래서 안 하는데 사실은 이 신주 인수권도 단기지만 네, 일정 기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뒤에서 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게 이건데 최근에 일반 공모도 많죠. 이거는 뭐냐면 누구나 청약하는 거예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누구나 청약을 많이 해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반 공모예요. 유상증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제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얼마에 발행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액면가 발행을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SK케미칼이 5,000원이다. 액면가 5,00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발행. 현재 주가가 만약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대비 뭐 예를 들어 20% 할인을 해서 4만 원이죠. 그러면 16만 원에 뭐 발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시가 발행이에요. 그러면요, 액면가 발행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경우 없는데, 이거 한다 그러면 대박이죠. 네. 예를 들어, SK케미칼 뭐 20만 원인데, 액면가 5천 원이다. 그러면요, 5천 원에 한 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익이 19만 5천 원 차익이 바로 생기는 거죠. 대박이에요, 주주한테는요. 만약에, 코스닥에서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이게 거의 가족 회사예요. 오너 지분이 막 90% 돼요.
오너가 주로 많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한마디로 적은 돈으로 오너의 지분을 더 올려주는 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가 발행을 하고 회사한테는 이득이에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니까. 왜냐면 시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할인가에 샀지만 본인이 주식을 배당할 때까지 주가가 잘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10% 할인가에 샀는데 주식이 10% 빠졌다? 나한테 뭐 이득이 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따져봐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주주들한테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득이죠. 시가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행에 대해서 좀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 발행을 선택을 했고 주주 배정 여기 나왔죠 아까 주주 배정 네.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뭐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특정 지분에 따라서 하겠다. 주주 배정이니까 이제 보통은 무상증자랑 똑같아요. 네. 기존 주주들한테 뭐 1대1, 2대1로 배정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요. 신주 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해서 발행가를 선정해요. 신주가 이제 배정되는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입니다. 제3거래일 D-3일 그때를 기산으로 해서 발행가를 선정을 해요. 그때 있는 가격을 발행가로 산정한다는 거죠. 3월 31일에 신주 배정이 된다. 그러면 영업일로부터 3일 전인 28일 날 월요일 날 이때가 이제 그 신주 발행가가 되는 거죠. 또 일반 공모를 할 경우에는 청약일 5일 전을 해요. 주주 배정일 때 3일 전, 일반 공모 때 5일 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죠? 유상증자가 되는 그 주가에 대해서 확정이 됩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요. 예정가, 예정가로 먼저 공모를 해요. 그러다가 이때쯤 이제 확정가가 나와요. 그래서 공시를 보시면 처음에 예정가 얼마, 예상가라고 그러죠. 예상가 얼마, 그 다음에 확정가 얼마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거요. 유상증자 할 때 신주인수권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일, 권리락일부터 청약일까지인데 권리락이 생기고 그 청약일까지 내가 어쨌든 신주 인수권은 받았는데 청약할 때까지 내가 돈을 넣지 않으면 주식을 못 받거든요. 아 이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아깝네 이러면요. 예를 들어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가격이 있죠. 유상증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이 대충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10에서 20% 할인가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뭐 3, 40% 할인도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주 인수권에 대한 장이 따로 열립니다. 일시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증권사 HTS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신주 인수권 매매 이거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을 늘리고 현금 유출을 막는 방법. 여기서 이제 자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업은 이제 자산이 있어요. 기업은요. 어느 기업이나 똑같이 자산이 있어요. 자산은요. 부채하고 자본이 있어요. 빚하고 내가 가진 거. 이걸 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본은요. 자본금하고 잉여금이 있어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 돈이에요. 내 돈. 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돈도 있을 거고 주식 발행하면서 이제 하는 돈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돈. 그 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액면가로 많이 해요. 자본금에 대해서는 액면가. 네. 그래서 만약에 액면가 5천 원인데 주가가 만 원으로 이렇게 발행이 됐다 그러면 5천 원이 더 초과됐죠. 그걸 주식 초과 발행금이라고 해요. 네. 그 재산 재평가는 땅을 샀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러면 막 어디 좋죠. 이게 재산 재평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산을 처분하면서 돈이 뭐 이렇게 생겼다 또는 뭐 관계사나 이런 것도 뭐 정리하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자산이 뭔가 확 올라갔고 돈 번 거예요. 이익잉여금은요 영업활동 기업이 이제 뭔가 이렇게 생산해서 팔거나 뭐 하거나 하잖아요. 서비스를 하거나 콘텐츠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돈 번 거 보통 이런 것들이 다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어갖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하고 하겠죠. 배당 안 하면 나쁜 회사예요. 진짜. 아, 배당도 해야지. 자, 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거가 잉여금이에요. 자, 근데 코드가 이게 회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회계상으로는 이걸 관리할 때 코드가 있어요. 회계 코드. 그래서 잉여금으로 가 있는 코드, 자본금으로 가 있는 코드가 있어요. 자본금은 픽스된 거예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인 이상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운영함에 있어 있는 자본금. 얘는 건들질 않아요. 회계상으로도. 그럼 거의 픽스됐다고 보면 돼요. 묶인 돈이에요. 사업한데 이거 갖다 꺼내 쓴다? 그거는요, 감자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감자가 나쁜 게 그거예요. 자본금 빼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주들한테도 피 같은 돈이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거의 묶여 있는 거고, 나머지 잉여금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무상증자를 하면요, 주주들한테는 돈을 안 받잖아요. 대신 잉여금에 있는 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자본금이라는 게 제가 이제 주식이 발행이 되면 거기다 담보금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본금도 담보금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잉여금에 있는 돈이 자본금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돈은 꺼내 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잉여금이 많이 나오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특히 세금 막 때리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막 때리거든요. 때린다는 표현은 너무 또 과격한가? 그래서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옮겨가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서 위한 담보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잉여금이 많으면요, 일로 옮기거나 막 써요. 회사도 세금 내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돈이 일로 옮겨가요. 원래대로 하자면은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해갖고 돈을 내면 잉여금에도 들어가고, 그 액면가에 해당되는 금액 5천 원짜리인데 뭐 만 원에 청약했다 그러면 5천 원은 자본금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돈으로 하고 남은 돈 주식 발행 그 초과 발행금 이걸로 회사가 잉여금으로 해갖고 또 이렇게 막 장사를 하고 뭐 장사랑 흠쩍 그런가 영업 활동을 하고 해요. 근데 무상은 주주는 돈 내는 게 없어요. 다만 회사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까지 정확하게는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버벅거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지만 정확하게는 자본 잉여금을 일로 옮겨갖고 자본금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한테는 돈이 내는 게 없다. 그리고 회사는 자본금이 늘어난다. 이런 뜻에서 무상인 거예요. 주주는 돈을 안 냈지만 회사의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서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해요. 늘어난 주식수만큼 그 액면가 그 가격 정도가 이제 늘어나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늘리고 현금 유출을 막는 방법이에요. 자본금 간 건 안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으면은 잉여금이 있으면은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돈 수도 있고 돈 쓸 수도 있고 또 있으면 또 누가 꺼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말 좀 민감하지만 이게 또 이제 노조 있는 데들은 또 이렇게 성과금 더 올려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다 그러니까 뭐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무상증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미 뭐 다 설명해 버려 갖고 뭐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 풀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무상증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기업 자산. 네. 이거를 갖다 락인이라 그러는데 현금은 늘지 않지만 자본금은 밀려나서 돈 쓸 걸 막는 게 그게 바로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는요. 자본은 늘리고 현금 유출은 막아요. 어,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금 배당을 한다. 보통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거든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을 하면 기업에 있는 돈을 주주한테 줘야 되잖아요.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무상증자를 하면은 돈이 나가는 건 없어요. 네, 대신 쓰면 안 되는 돈, 세금도 부과 안 되는 돈, 이 자본금이 늘어나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요. 사실 뭐가 좋은 거냐면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수정주가도 나오고 이러면은 뭐 특혜 받는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요. 잉여금에서 옮긴다 그랬잖아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 준비가 돼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많다. 한마디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돈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를 안 하고 무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그래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 네. 다만 이제 무상증자라고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돼요. 무상증자 후에 기업의 영업 활동하고 지분 관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대주주의 지분이 높을 때 무상증자를 한다. 이러면요. 대주주의 어떤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가 이제 뭐 아버지 떼에서 아들 떼로 가던 이렇게 상속을 할 때 물려받는 사람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한다던가 단순히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상증자 하고 나서 다 끝나면 또 감지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무상증자 하고 나서 무상증자 실행을 하면서 일부 또 발행이 안 되는 경우, 할당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주에 대해서 두 주당 한 주를 배정하니까 한 주에 대해서는 그 한 주만 갖고 있는 그 주주에 대해 주주분들한테는
0.5주를 줄 수가 없으니까 0.5주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네. 11월 8일이었네요. 그때 상장할 때 그 종가에 대해서 현금 지급한다 그랬죠. 종가의 50%죠. 0.5주니까 현금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상증자라는 걸 할 때는 전체 상장된 주식수 대비 뭐 2대 1이니까 50%를 곱해서 무상증자 상장 주식수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배당을 받는 주식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보통 자사주로 매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사주에 대해서 또 혹시나 그런 좋긴 한데 자사주 소각 없앤다는 거죠. 소각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상장은 이만큼 100주로 하기로 했는데 자사주로 한 20주 갖고 소각을 한다. 그럼 상장은 실제적으로 80주밖에 안 한 거니까 수정 주가가 다시는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요.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네. 아, 최대한 쉽게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좀 어렵죠.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프고. 근데 이 증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요. 어디 나가셔도 뭐 그냥 증자 뜨면은 그냥 전문가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증자 공시 떠도요. 이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주린이 분들 항상 이렇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쉬었어요. 네, 목이 쉬도록 열심히 좀 알려드렸는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증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좋은 매매, 좋은 투자하시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